당대표는 징계 반대했다. 최근에 징계는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막말 관련 징계인데 여기를 반대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뜻일까요? 자, 오늘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한 결정을 내놨습니다. 막말하는 거 이거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불이익 줄 겁니다를 밝히는 내용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은 공직자 윤리의식 및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검증 단계부터 엄격하게 검증하고 이를 공천 심사에 반영할 것입니다. 후보자 자격 심사가 통과되더라도 선거일 이전에 후보 사퇴, 당선 후에는 의원직 사퇴 등을 포함한 당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상희 교수님? 그러면은 이게 핵심은 그거 이른바 막말 정치인 공천 배제, 공천 불리기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은 후보가 되더라도 사퇴시키겠다. 선거 전에 막 이런 일 나오면 그리고 당선되더라도 나오면 그냥 의원직도 다 그만두라고 할 거다.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이거 관철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태도하고 좀 다르죠. 아, 다르다. 왜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소위 민주당 내에 친명 진영에 대한 어떤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 뭐 내부에서 보면은 굉장히 의리 있는 행동이었고 바깥에서 보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도덕과 윤리에 배치되는 그런 행동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최강욱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재명 대표와는 신분이 가까운 사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분들의 설화 이 부분을 물론 뭐 보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에 징계를 주는 거 반대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보여줄 민주당의 반응은 뭐냐 그러면 달라진 민주당을 보여야 되겠죠. 달라진 민주당.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징계하는 것보다도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겠다. 즉 총선에 대한 공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배제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예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형태로 반응이 나올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워딩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이것 또한 뭔가 불씨가 좀 잠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좀 진정할 수가 있겠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재명 대표도 최근에 이제 최강욱 의원 발 막말 파문인데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거 엄격히 다루고 이거 행동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내용이 오늘도 있었거든요. 일단 어제군요. 어제 있었는데 일단 이 얘기부터 좀 들어보시죠.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그릇을 우리 스스로 잘 지켜내고 또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기대가 다시 달아날 수 있도록 정말로 마음가짐, 행동과 말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은 표현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단어 썼지만 굉장히 질책하는 거잖아요. 행동 좀 똑바로 좀 하세요. 이거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런데요. 다음 준비된 영상은 뭐가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혼자 이게 결정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아까 정청래 의원 들어보니까 정청래 최고하고 이재명 대표 이런 분들은 반대했다고 징계하는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박원석 전 의원님 이 내용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약간 이렇게 깜짝 놀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자 이재명 대표 측이 밝힌 내용은 징계를 반대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등장하신 분, 이른바 친명 인사로 꼽히신 분인데 그 이분은 없는 말을 전한 겁니까? 이게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역할 분담까지는 아니지만 한쪽에서는 뭐 북치고 한쪽에서는 장구 치듯이 알리바이를 만든 거라고 보는데요. 저 박시영 씨는 이제 강성 지지층 기반의 유튜브를 하는 분이에요. 거기를 통해서 정청래 최고가 강성 지지층을 향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리바이를 만든 거다. 이재명 대표나 나는 사실은 반대했어라는 설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과 무관하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일이 없다. 또 부인을 근데 하는 거고. 사실은 그런 일이 없다에 가까울 겁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반대하면 징계할 수가 없어요. 다른 최고위원들이 예. 설사 징계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어도 예. 만약 대표가 끝까지 이건 안 된다 징계라고 했으면 징계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니 이재명 대표도 뭐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던 저걸로 인해서 여론이 이렇게 급속하게 악화되고 그렇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어요. 다만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그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너무했다. 거기 또 반발하는 목소리 지도부 있었다 비겁하다. 그러잖아요. 예. 이런 반발하는 목소리를 다독이기 위해서 일종의 알리바이 이용 설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럼 이쪽도 좀 챙기고 이쪽도 챙기고 다 의식한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런 거죠. 윤석 대변인은 이게 무슨 상황으로 읽히십니까? 뭐 알리바이를 만들었던 실제로 얘기했건 안 했건 간에 민주당의 서글픈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얘기예요. 강성 지지층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당대표조차 정치 생명이 어려워진다는 걸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박시영이라는 분이 진실을 말했는지 그거 저는 관심이 없어요. 이 얘기가 이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민주당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보는 정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 개딸들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포획되어 있다. 이 상황을 민주당은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소영주 부대변인 뭐가 사실입니까? 뭐 사실은 일단은 패턴을 보면 알죠. 저는 뭐 박원석 의원님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아마 그런 알리바이용으로 박시영 씨가 던져놓은 게 아닐까. 정청래 최고위원을 인용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반대할 수 없는 사유들이 아까도 자료면에서 보셨잖아요. 의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질타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최고위에서도 무관용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도 안 돼서 비상징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강성 지지층에게도 무슨 도움이 되냐면서 계속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사인을 준다는 것은 이런 사회 통념이라든지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런 것들과 좀 결별을 해야겠다. 아니면 거리를 둬야겠다라고 행동을 하는 패턴이 보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시영 씨의 말이 조금 진실과는 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싶어요. 저런 알리바이를 만드는 발언은 왜 나오는 겁니까? 역시 그러니까 그냥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그렇죠. 강성 지지층을 관리하는 것인데 이제 윤희석 대표님 말씀도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강성 지지층의 너무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될 말들, 예. 올바른 어떤 판단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국민의힘은 얘기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도 태극기와 결별하는데 한 4, 5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 강성 지지층이 당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개딸들도 거기에 휩싸여서 당이 우왕좌왕하거나 주저하게 되면 예. 정말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좋은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지금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별을 준비한 저는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께서. 그러면서 알리바이도 좀 만들어내고 약간 그거는 당장에 별개인 급한 것 거. 같아요. 뭐 이재명 대표 지시한 건 아닌 것 같고. 글쎄 뭐 이재명 대표가 팬덤과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예.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저런 발언 나온 건요. 예. 고구마 2개를 먹고 난 다음에 물을 안 먹으면 기분일 거예요. 굉장히 답답한 이게 가만있어 봐. 그게 무슨 기분입니까? 그러면은 막 속이 터질 것 같은 건가요? 물을 한 잔 해야 되는데 물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고 일모도원입니다. 해는 연이어지고 발목은 잡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마치 그뭐 알리바이용이라고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이 개딸들 뭐 특정 팬덤 정치를 저버릴 수 있다 그러면은 예. 지지 기반 자체가 굉장히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저는 결국 그 민주당이 총선 때까지는 이 부분에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상당히 가장 나쁜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그럼 지금까지 말을 종합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박시영 씨가 유튜브를 통해서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징계 자체가 국민을 상대로 한 쇼에 불과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것이죠. 양쪽 다가 충족이 돼야 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정책은 어느 정도의 선택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반론 좀 드리면요. 예. 그러니까 팬덤과 결별할 수 있는 정치인들은 없어요. 그게 합리적 팬덤을 늘 보여가야 예. 됩니다. 근데 비합리적 팬덤들이 있으면 걷어내야죠.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이 기만하다니요. 공천의 자격심사의 기준에 시스템으로 넣었는데 어떻게 기만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속인다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넣어버리면요. 공장처럼요. 알겠습니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 강하게 하고 국민을 있다는 걸 좀 확인해 속인다는 말은 주셨어요, 지금. 조금은 좀 사실과 다르다. 잠깐만요. 그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더 남았어요. 이 주제. 지금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지금 사실은 오늘 아까 봤을 때 앞으로 이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 주겠다까지 나온 배경이 어제 오후에 터졌거든요. 지금요. 이 내용이. 왜냐하면 최강욱 전 의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두둔을 아주 대놓고 하신 분이 있어요.
일단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동물 농장에 나온 그 상황들을 설명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단 말입니까? 그리고 저는 현 정권에 있는 이 위정자들이 제대로 된 사회에서의 그 사람으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또 사과할지 모르고 반성할지 모르는 정부입니다. 왜 욕을 못합니까? 그럼 안컷 발언이 그게 못할 말입니까? 해도 됩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자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분위기에 아이고야 라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럼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다 징계를 하게 되면 징계의 대상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는 거죠. 그 책임을 묻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걸 아실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본인이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든. 그 유튜브 방송에서 부적절한 발언한 경우에 대해서도 그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좀 보시죠. 바로 또 반응이 나왔네요. 지금 이 논란에 발언했던 남영희 민주연구 부원장, 국민께 심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책임지고 부원장직 내놓겠습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드는 질문이요. 박원석 전 의원님. 지금 남영희 부원장 등도 있고 이렇게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한 발언, 그리고 저런 일서보다 오히려 이제 두둔하거나 옹호하는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원내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민주당 상황 보면 어떤 조직도 만들어서 민주당이 지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평가받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총선 때라고 이게 자중이 되거나 자제가 되거나 단속이 되거나 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이제 좀 막말이 계속 터져 나오는 게 총선 시즌을 앞두고서 예. 당내에 굉장한 그 리스크, 위험 요인일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강욱 의원의 그 발언을 계기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당내의 규율이랄까요? 예. 이런 것들을 좀 엄격하게 세워야 될 필요성을 느낄 것 같습니다. 지금 남영희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아마 우리 MBN 방송 같은 이런 방송에 나와서는 저런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강성 유튜브 정치의 폐해입니다. 그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으면 댓글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예. 저런 강한 발언을 하면 할수록 그에 대해서 호응하는 댓글들이 올라오니까 환호가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일정하게는 이제 동조화되거나 취하면서 저런 발언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수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거철 앞두고서 그 국회의원들이나 이제 당내 후보자들이나 저런 유튜브를 못 나가도록 제한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이제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그런 비슷한 조치를 취했어요. 그런 조치를 취했었잖아요. 민주당으로서도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어떤 민주당의 그 외곽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들이 예. 도움이 되는 점들도 있겠지만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또 당내 정치인들을 향해서 뭐 수박이 어쩌니 이런 식의 당내 갈등이나 분란을 예. 부추기는 그런 어떤 용도로 작용을 하거나 이번처럼 당내 정치인이 저렇게 막말을 했는데 그걸 옹호하는 이런 어떤 통로가 되거나 이건 이제 이 민주당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당내 정치인들이 자꾸 저런 데 나가가지고 그 실시간 반응에 취해서 또 다른 막말을 저기서 쏟아내게 되면 이게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단호하게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끊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한 거고 본인이 뭐 사과하고 사퇴했습니다만 예. 저 정도 이제 발언은 나중에 공천 심사 때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이 막말 파문으로 이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했는데 또 이게 뭐가 또 꼬리를 물면서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이어졌고요. 다음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 무슨 해외 출장 가는 문제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간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분 뒤늦게 이런 목소리가 어제 며칠 됐네요.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일단 그 현장의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기후특위에서 그 지금 해외 출장을 가거나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유럽 쪽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짬짬이로 누구누구만 가신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우리한테 보고했습니까? 아니 가는 것도 누구누구 짬짬이로 가시고 갔다 온 결과도 공유도 안 해주시고 그 이수진 의원님께서 땀나게 만드는데 일단 예산이 없었답니다. 아니 예산 좋은데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간 거냐고요. 위원장과 정말 우리도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위원장과 기회도 안 양당 주셨어요. 간사 세 사람. 그러니까 왜 출장을 거기만 갔어? 이거 보니까요.
그 이후에 알려진 거는 이 기후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세 분만 출장을 갔다 왔다 그래요. 일반 위원들은 뺀 거죠. 이게 8월인가요? 뭐 좀 지났어요, 꽤. 근데 그걸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 뒤늦게 따지는 거예요. 왜 자기를 빼놓고 뭐 자료도 안 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섭섭하다는 취지잖아요. 소영주 부대변인. 네. 빼놓고 가신 분들이 문제입니까? 이걸 저 국회 저 특위 자리에서 따지는 분이 문제입니까? 저도 땀이 나네요. 질문 받고 땀이 나신다는데 네, 지금. 땀이 나는데 참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예. 뭐 누구 여기에서 제가 누가 잘했다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예. 근데 통상적으로 국회 특위 운영을 보면 위원장이나 간사들이 이 이제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의원들한테 알려주긴 합니다. 예. 근데 또 안 알려줬다고 해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속기록에 다 남는 아니, 따로 특위에서 찾아가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이 작정하고요. 남고 영상 다 남아요. 저거 그렇죠. 지금. 작정하고 그런데 이제 예. 이건 뭐 여야 다른 당이라고 해서 비판할 거 우리 당에서 비판하는 거 이게 아니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매너인데요. 그런데 이 기후특위 위원장이 김종우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에요. 알고 같은 정당 그렇죠. 소속이시네요. 그래서 이수진 의원께서 왜 화가 났는지 왜 나를 출장에 안 데리고 가서 화가 난 건지 그런 오해도 생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짬짬이로 누구 간 거냐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좋냐 그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들은 김종우 위원장과 이수진 의원의 관계가 아니라 이걸 국민이 보고 있잖아요. 예. 국민들의 시각에서 과연 이게 옳은가? 보기 좋아? 왜 나만 위원만 빼놓고 간사하고 위원장만 출장을 갔어? 이걸 따지다가 나중에 그러잖아요. 나도 가고 싶었는데. 그게 핵심인가요? 그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 저는 좀 그런 개인적인 판단이 있고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위원장실에 몰래 가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유희석 대표 이렇게 짧게 이게 사실은 왜 주목을 받았냐면요.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 가는 문제가 늘 뒤탈이 난 경우가 많아요. 가서 일하는 거 맞습니까? 일정표 한번 봅시다. 딱 보면 일은 거의 없고 외유나 관광 코스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중간.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나는 왜 안 데리고 가서 하니까 주목을 받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그냥 사적으로 해도 부적절할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 그리고 본인 당 소속 위원장을 향해서 소위 말해 팀킬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수진 의원이라면 이수진이라는 분이 2명 있죠. 지역구 동작의 이수진 의원이 이 영상 말고도 다른 영상들이 많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이 발언하시는 그 어떤 그 관점이나 이 방향이 일상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그거하고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민주당에서 알아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보고 이런 영상 다시 보는 건 좀 불쾌하게 보입니다. 저는. 만약에 이수진 의원이 그 짬짬이로 갔다는 그 멤버에 포함해서 본인이 출장을 갔다 오셨다면은 아무 얘기 안 했겠죠? 안 했겠죠. 그리고 짬짬이가 뭡니까? 국회에서 그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저 김종우 기후특위 위원장이 땀이 난다 지금 그 얘기도 너무 땀이 나 아마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동시에 소영주 부대변인도 이 질문을 받고 땀이 나셨다 그러거든요. 조금 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놀라셨다는 표현 반응을 좀 보셨습니다.